우리가 절대 떠나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죠. 자, 누구냐?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이죠. 자, 저는 MBC, JTBC가 김건희 여사를 논하는 것만큼, 윤 대통령을 논하는 것만큼 문재인, 김정숙도 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검찰이 임종석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이상진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즉 문재인 사위 타이 이스타제 특혜 청구 관련돼 가지고 임종석을 소환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뭐까지 했느냐?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했다는 겁니다. 실제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요. 지금 그와 관련된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누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실제 문다혜가 이상직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2억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받은 돈 액수도 문제지만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간. 자, 실제 문다혜가 태국에 거주한 게 언제냐면요.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입니다. 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 특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검찰이 뭐 한다고요?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부부 계좌를 추적 중에 있다, 분석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기간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음표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음표를 던지느냐? 문다혜가 뭐해 먹고 사는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다혜가 실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디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통해서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네? 문다혜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디서 월급을 받고 어떻게 돈벌이를 해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는지 전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보는 거예요. 뭘 본다는 겁니까? 아, 문재인과 김정숙이 그동안 문다혜한테 생활비를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생활비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멈춰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문다혜 가족이 이상직한테 돈을 받는 기간. 즉 문다혜가 생계 유지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문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된 이후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에 문다혜가 태국에 간 이후에 이상직한테 돈을 받은 이후에 그런 문재인의 이 문다혜를 향한 경제적 지원이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들켜버린 게 있잖아요. 뭐가 들켜버렸습니까? 문다혜와 청와대 직원 간의 돈 거래가 들켜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건입니까? 무려 3건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문다혜가 과거에도 이런 돈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거래했습니까? 실제 김정숙과 5천만 원 거래하는 것도 걸렸잖아요. 누굴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기간이 다 어떤 기간이라는 겁니까? 바로 문다혜가 태국에 있을 기간이라는 거예요. 즉 이유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문다혜가 그동안 이 정도 액수를 거래를 못했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어떻게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까? 이상직한테 돈을 받은 이후부터 저러한 수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문다혜는 직업을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생계 유지가 되는지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했냐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이걸 추적. 왜냐? 그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부부가 문다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문다혜가 이상직한테 돈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이걸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문다혜가 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또다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청와대에 거주를 하면서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까? 누구 주머니에서? 문재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누구한테? 문다희한테. 그런데 이상직을 통해서 문다희한테 돈이 전해진다라면 문재인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호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즉 원래는 문재인 호주머니에서 문다희한테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리고 이상직이 문다희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결국에는 누구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누구 호주머니가 멈춰지는 거예요. 문재인 호주머니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특혜를 입는 겁니까? 문재인이 돈이 아끼는 겁니다. 문재인이 특혜를 입는 거예요. 원래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문다희를 비롯해서 문재인까지 뇌물죄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뇌물죄가 뭐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도 방송해드렸어요. 바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노무현에게도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에게도. 자, 그러면 이 포괄적 뇌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언제 알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실제 문다희가 이상직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 시점을 문재인이 언제 알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문다희가 태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즉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다희가 뭐 했다고요? 청와대 직원들과 돈 거래까지 했다고요. 몇 건이나 걸린 것만 3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걸렸다고요? 김정숙과 돈 거래까지 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문재인이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하에서 검찰이 문재인 부부와 관련된 계좌 추적, 계좌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문재인, 김정숙이 당연히 포토라인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문재인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누굴 통해 이상직 호주머니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금전적인 혜택은 누가 얻었다라는 겁니까? 문다희도 얻었지만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금전적인 혜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지 안 적용할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 계좌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좌파들은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계좌 추적까지 들어가느냐? 이거 검찰이 탄압하는 것이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어떻게 말할 겁니까?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도 공수처가 3달 동안 3달치를 확보했어요. 이거 비판 안 했잖아. 이거 어떻게 말할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 여러분들은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진실들이 하나하나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요,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왜곡과 그리고 진실들을 숨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좌파들이 왜곡하는 진실들을 바로 잡는 것이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들은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선전선동. 선전선동을 못하면요, 저들은 무서울 게 하나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선전선동을 잘 막는다라면, 우리 내부에서 저들의 물음표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 계속해서 충실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요, 제가 오늘 전해드렸던 이 각종 자료들 우리만 보지 말고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시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가 되게 유행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목이 조금 칼칼하고 감기가 조금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